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김정철 수장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가장 중요하자, 또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거시적인 걸 많이 다루시고 워낙 박식하시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사실 오늘 공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실력의 레벨이 굉장히 등급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는 두 가지죠. 이것 봐라. 요번 달 그래도 나름 올라가네라는 이 분위기와 근데 올라가는데 오늘 좀 쭉쭉쭉 뻗어 올라가지 왜 윗골은 달고 그럴까? 두 가지일 겁니다. 일단 하나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월간 단위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간 단위로 강할 때는 이렇게 일봉 단위상 양봉을 줘야 돼요. 또 이제 지금 제가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공개하겠다가 만 것이 어떤 분이 삼성전자를 주목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올해는 주도주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주도주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연봉상 올해라는 것은 연봉이죠. 연봉상 주도주가 되려면 월간 단위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연초에 가격이 올라갔다가 꼬랑지를 두대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 달 주도주는 일봉상 중요하고요. 내년에 2022년대 주도주는 월봉상 위로 올라간 종목군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지금 오늘 올라갈 때 왜 꼬라지 사느냐? 바로 요번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CPI였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번에 PPI 때문에 그런가? 물론 PPI 중요하죠. 특히 중국의 PPI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미 그거는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해답을 줬어요. 이미 시장에서는 6.7을 내다봤는데 6.8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렇게 그런 얘기했죠. 근데 딱 하나는 우리가 보자. 우리가 금요일날 조정받은 것도 보자. 뭐냐면 이게 6.7 내외 어바웃 그 근처는 괜찮은데 이게 7.0을 돌파하면 이때 문제가 터진다. 근데 6.8이었죠. 이건 이미 시장이 반영하고 오는 거죠. 그럼 아직 며칠 있기 때문에 좀 뒤에 얘기도 되지만 그때는 좀 대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저한테 만약에 그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FOMC 회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FOMC는 이미 테이퍼링 앞당기고 금리 인상도 내년 6월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앞당긴 게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점도표예요. 지금 이미 시장이 반영하는 것은 요번에 한 2번 정도만 금리 올리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점도표에서 3회 이상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번 충격을 받을 겁니다. 대신 충격을 받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재가 두드맞을 때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여기를 소환하겠습니다. 지난 9월 말을 소환해 볼게요. 여기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에서 여러분께 여기 우리나라 주가 위치는 중국보다 위험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존심 상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헝다 문제도 있고 밤에 불 나가고 이게 현대사회에서 있을 법이나 한 거냐. 그다음에 정말 미안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보다 나쁘다고 했잖아요. 얘가 왜냐면 내려갈 때 하방 위치, 소위 투터치 위치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내려가더라도 얘가 하방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2회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3회가 나와서 주가가 훅 빠진다 하더라도 어떤 단계적인 변동성이 있겠지만 시장은 죽지 않고 그 얘기는 여지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을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이게 FOMC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점도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게 먼저 반응되면서 올라가겠죠. 그걸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선물지수예요. 선물지수가 여전히 괜찮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하단에 지금 불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요. 얘가 정배되고 있고 이걸 옥동자 패턴으로 오는데 이렇게 60이 상방으로 올라가주는 패턴일 때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올라갔는데 얘가 왜 두들기고 있냐면 오늘 이미 목표치를 얘는 지금 현재 상단으로 갔다 와서 두들기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주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얘는 이번 달에 여전히 얘가 위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별이 이렇게 역별로 벌어졌을 때는 여기 각각한 매물이 있고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얘가 뒤에 가서 어떻게 될까라는 변수 때문에 얘를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얘가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는 것은 5선 바디를 줄 때까지는 괜찮고 5선 쌍목을 줄 때까지 여전히 저점 매수가 있다. 다만 뒤에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냐가 또 하나의 혼자 항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은 위에서는 약간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하단에 저점 매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제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LX세미, 현대오토, 인포뱅크. LX세미코는 워낙 제가 국고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가장 먼저 기대가 되는 것은 얘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불과 8% 정도였는데 와, 올해는 무려 20% 거의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근데 현대오토 에버 이름에서 나오듯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죠. 이렇게 발열 방향이 위로 있는 것들은요. 제가 맨날 꿀팁 얘기하죠. 이렇게 적산병 주면요. 이때 사지 마시고 이렇게 농담의 숏을 견조하게 받을 때 또 이때도 올라가죠. 이때 사지 마시고 이거 내려가거든요. 내일 이후에 어차피 이때 내려갈 때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대구 쪽에다가 5G 기반의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어차피 미래를 꿈꾸는 거라면 이쪽은 볼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인포뱅크도 보시면 이렇게 적산병 이상 있을 때 조정 매수 이것도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가 모양을 주면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배통을 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은 7개 투자 파트너사가 정부의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도록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팁스에 선정된 쪽은 기술 연구 자금을 계속 지원받다 해서 이런 것도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월추 대비 위로 올라간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있습니다. 다만 쫓아가지 마시고 이거 쫓아가면 걸리잖아요. 이렇게 조정 줄 때 저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이번 달에 12월은 여전히 발열 방향이 위다. 그리고 그동안에 빠졌던 엠파동이 결국 엠파동이 오고 있죠. 다만 얘가 역배이기 때문에 240 근처는 저항이었고 뒤에 술 주고 갈수록 이 점도표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온지를 주목해서 보자. 그래서 여전히 리미트 공략은 괜찮다라는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